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끈로 목재에 틈을 내고 구멍을 파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속으로 다른 부재가 끼워질 겁니다. 이걸 짜맞춤이라고 하죠. 짜맞춤은 오래된 가공 방식입니다. 예전의 방식들은 번거롭고 힘들고 그만큼 오래 걸리는 데에 반해 현대의 방식은 간편하고 쉬워졌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그에 맞춰 스스로도 바뀌어야 하죠. 그 노력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지만은 않습니다. 오래된 방식을 지키면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게는 짜맞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없이 견고하고 더없이 고급스러운 방식이 바로 짜맞춤입니다. 이 일의 가치는 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손잡이를 어깨에 대고 누릅니다. 어깨엔 멍이 생기고 허리와 목이 굽는 게 느껴집니다. 이걸 반복하고 반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개를 끼고 있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이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도 하고 있는 일도 행복함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결국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끝이란 건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 순간 그 얼굴을 들이밀며 찾아갑니다. 그 얼굴은 불청객이 되기도 하고 귀한 손님이 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끝과 무엇이든 해보고 난 뒤의 끝은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혹여나 끝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일의 결과는 제게 어떤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로 얻은 불안증은 꽤나 컸습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시작한 이 일이 그냥 허투루가 된 채 끝이 나버릴까봐 겁이 난 거죠.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 않은 탓입니다. 생각해보면 실력이 느는 건 시간에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작업해왔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실력이 채워질 자리에는 불안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불안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몸이 무겁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지면서 다른 곳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가구를 만든다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죠. 불안은 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끌고 오기도 하죠.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불안과 초조함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그 1년 동안 부정적인 감정과 싸웠습니다. 마음에 쓰지 않기 위해 계속 몸을 움직인 겁니다.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이요. 매일 불안과 줄다리기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일은 상당한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어두운 숲을 헤매는 것처럼 이 숲의 출구를 찾아 계속 갖고 있는 고통. 어쩌면 출구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라니 나를 뒤흔들어 놓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저 계속하는 겁니다. 대단한 명분이랄 것도 없습니다. 하기로 한 이상 끝을 볼 마음으로 웨골스가 되보기로 합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속을 다시 뒤집습니다. 그냥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매일 반복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버티는 힘을 짜냈습니다. 꾸역꾸역. 실력을 하루하루 쌓은 게 아니라 매일을 반복하고자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상은 반복한다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부를 하는 것이든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든 일탈만 일삼는 것이든 실패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이 속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않는 것, 꾸준히 소홀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 이 다짐이 몸에 쌓여 온전히 일상이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몸을 움직였습니다. 몸의 모든 감각이 이 상황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행동이 몸에 남습니다. 제게 짜맞춤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덕에 버티는 힘이 제법 생겼습니다. 누구보다 하루를 늦게 끝낼 때가 부지기수지만 그동안 버티는 순간들을 서로 이어붙여보면 정말 값진 나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뚝 인대에 염증이 돋고 허리가 굽어진 채 다녀도 무릎이 부서질 것 같아도 가슴속 어딘가가 가득 채워지는 이 보람에 비할 바는 아니죠. 이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 그런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나 저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고 불안에 떠는 제 어깨를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목공은 연습해야 할 것 투성입니다. 나무를 다듬는 것, 치수에 맞게 재단하는 것, 재단할 목재 위에 다듬을 위치를 그리는 것, 그 위에 톱질을 하고 꿰질을 하는 것, 이렇게 조립하는 것까지 하나같이 정확함과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기만 한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더디곤 합니다. 10대, 20대 때에는 어떤 일이든 쉽게 적응하지만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의 말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에 직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젊을 때 못지않게 다른 일에 적응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내는 것 말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그 내일의 내일을 쌓아서 만들 미래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하고 끝내기를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이 미래의 나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느리고 험난할지라도, 그러다 길을 헤매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이 일상에 있다는 것. 아직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에 몰두하더라도 계속 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어쩌면 불안은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불안은 떨어뜨릴 수 없는 감정이 아닐까요? 때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언제든 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도 있습니다. 마음이란 이렇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걸 이겨낼 힘을 주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안을 이기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불안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각오에 그런 마음을 담아 하루가 모자란 듯 사는 제 친구에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알 수 없을지라도 너를 괴롭히는 이 불안이 얼마큼 큰지는 헤아리고 있다고. 이 친구의 방 한구석에 제 방식, 제 나름대로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친구의 고된 하루에 제 하루가 포개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불보다 따뜻할 수는 없지만 다시 내일을 살 힘을 얻었기를. 이렇게 제 하루가 다시 시작되듯이 말입니다.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